감성경제방송 돈다방 미쓰리 12월 10일 금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이틀 동안 제가 방송을 하지 않았는데요. 아마 센스가 넘치는 여러분들은 왜 제가 방송을 하지 않았는지 알고 계실 겁니다. 돈다방 미쓰리 분석을 하다 보면은요. 확실히 증시가 좋을 때 그리고 증시가 안정이 되면 청취율이 뚝 떨어집니다. 이제 그러다가 증시가 다시 하락하고 어떤 악재가 나오고 변동성을 보이고 막 증시가 갈피를 잡지 못할 정도로 힘들 때 청취율이 확 올라갑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증시가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좀 이렇게 꾸준히 청취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텐데라는 아쉬움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청취자님들이 어려울 때 뭔가 답을 구하고 싶을 때 답까지는 아니더라도 정신적인 안정을 좀 찾고 싶을 때 미쓰리를 찾아주시는구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하나 있는데요. 예전에 제 멘토님이랑 같이 술을 마시는데 제 멘토님이 굉장히 바쁘신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너무나 직접 만나서 여쭤볼 일이 많은 거예요. 그때 저도 되게 힘들 때고 나이가 어릴 때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결되어야 되고 그 사람이 나한테 이랬는데 그건 왜 그런 거며 뭐 기타 등등 너무나 그분에게 여쭤보고 싶었던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나를 잡아서 이제 저녁에 소주 한 잔 마시면서 이제 저는 그동안 제가 물어보고 싶었던 거 궁금했던 걸 이제 다 가지고 가서 이제 보따리를 막 풀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씩 질문하고 혹시 내가 질문하다가 이거 놓치는 게 있지 않을까 이렇게 계속 질문을 하는 가운데 제 멘토님한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근데 전화를 거신 분이 저처럼 제 멘토님한테 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주둥이가 대빨 나온 거죠. 나는 지금 시간이 없어 죽겠는데 나 지금 내 멘토님한테 물어볼 거 잔뜩 갖고 나왔는데 왜 전화를 해가지고 그 전화를 또 왜 받으셔가지고 내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마련한 시간인데 내 소중한 시간을 저 사람이 뺏었어. 뭐 이렇게 이제 주둥이가 대빨 나와가지고 이렇게 들어보면 역시 이제 그분도 제 멘토님한테 뭔가 이제 물어보는 거고 제 멘토님은 거기에 또 친절하게 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전화를 끊는데 제 멘토님이 그분한테 고맙습니다. 그러고 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둥이가 대빨 나와가지고 멘토님 고맙긴 뭐가 고마워요. 그분이 멘토님한테 자기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물어본 건데 그분이 멘토님한테 고마워야지 왜 멘토님이 그분한테 고맙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막 투덜거렸죠. 그랬더니 제 멘토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저한테 물어봐 주니까 고맙죠?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술 마시면서 술이 확 깨더라고요. 누군가 나를 믿고 뭐 나의 지혜든 지식이든 뭐 어떤 경험이든 어쨌든 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믿고 나에게 무언가를 물어본다. 누가 나한테 뭔가를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다. 내가 그분한테 부족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무언가를 줄 수 있는 사람이다. 이게 너무나 행복한 일이고 그리고 물어봐 주는 게 너무나 감사한 일이구나. 제가 이제 술 마시면서 술이 확 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돈다방 미쓰리 방송을 하면서 처음에는 사실 막 청취자분들 정말 원망 많이 했거든요. 좋아요 더럽게 안 눌러주시고 막 이랬는데 어느 순간 증시가 안 좋을 때 저를 믿고 저를 생각해서 그래 지금 힘드니까 미쓰리한테 물어봐야겠다. 그리고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께 고마워하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돈다방 미쓰리는 이 방송 스타일이 있잖아요. 근데 다른 경제방송은 너무나 다른 색깔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런 색깔에 익숙한 분들을 돈다방 미쓰리 좀 들어봐. 그리고 이렇게 바지가랑이 끌어당겨서 청취하게끔 해봤자 그분들 안 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저도 이제 50이 거의 눈앞에 있다 보니까 제 매매 스타일에 이렇게 잘 코드가 맞고
뭐 여러 가지의 코드가 맞는 분들과 소수 정예로 재미있게 주식 매매하면서 돈 벌어가지고 이렇게 그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모임도 갖고 뭐 이렇게 하면서 좀 생활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솔직히 주식시장 안정되고 그랬을 때 청취율 떨어져도 그냥 그렇게 섭섭하진 않더라고요. 뭐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들으시고 뭐 좋아요를 안 눌러주시거나 댓글을 달아줄까 했는데 괜찮아 안 달아도 돼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럼 저 또 주둥이 또 대빨 나옵니다. 자 어쨌든 제가 방송을 이틀 동안 쉰 이유는 증시가 좋아서 쉰 겁니다. 예. 코스피 지수 3,000포인트 회복했고요. 코스닥 지수 1,000포인트 회복했습니다. 자 오늘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증시의 어떤 흐름을 쫙 한번 정리를 할 건데요. 우리 월요일로 돌아가서 미쓰리가 이번 주 증시를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그렸던 그림은 뭐였냐면 여러분 오미크론 우려는요, 이제 주식시장은 관심 없어요. 증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오미크론 뒤에 있는 인플레이션이지 오미크론의 우려 따위는 이제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국의 헝다그룹 부도 사태는 뉴욕 증시에서 우리 니카이 중국이 우리 뉴욕 증시를 흔들겠다고 영향을 주겠다고 어림도 없어. 우리는 헝다그룹이 부도가 나든 뭐 하든 니네 중국에 신경 쓰지 않아. 아웃 오브 안중이야. 지금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거는 미국 경제가 너무 좋아서 우리 경제가 너무 좋아서 이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잡지? 이거를 고민하고 있는 거지. 니카이 중국이 뉴욕 증시를 훼손할 거라고 꿈도 꾸지 마. 약간 이런 흐름이 전개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이 흐름을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유럽 증시는요. 헝다그룹 부도 때문에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뉴욕 증시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똑같은 재료인데 헝다그룹의 부도가 유럽 증시에는 영향을 미치고 뉴욕 증시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오직 뉴욕 증시는 인플레이션 우려감 때문에 그리고 델타 바이러스의 확산, 그러니까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줄지 않고 계속 확산된다는 그런 우려감, 딱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주중까지는 뉴욕 증시에서 그렇게 의미 있는 경제 지표가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주 후반으로 갈수록 고용지표, 그러니까 목요일마다 발표되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금요일날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지수, 요 두 가지 지표가 오미크론 우려를 이겨낸 뉴욕 증시가 과연 주 후반에 다시 오미크론을 밀어내고 전면으로 나서는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이제 감당할 것인가. 아마 이런 흐름이 뉴욕 증시를 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일주일 전에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포함해서 다음 주에 열릴 올해 마지막 FOMC, 과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얼마나 어떤 뻘짓을 할지 그 뻘짓을 우리가 빨리 예상을 하고 올해 남아있는 증시를 준비를 해야 된다. 이것이 이번 주 방송의 어찌 보면 키포인트입니다. 자, 오늘 금요일이죠.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떻습니까? 미쓰리가 기가 막힌 그림을 그렸습니다. 오미크론 우려 별거 아니다. 그래서 뉴욕 증시는 월, 화, 수 3일 상승했습니다. 그러다가 목요일 날 고용지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크게 낮게 나오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지표가 발표되면서 다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졌고 그래서 뉴욕 증시는 하락했습니다.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요. 예상치 21만 1000명보다 훨씬 떨어진 18만 4,000명이 나왔는데 여러분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기준이 30만 건이라고 했잖아요. 뭐 이 기준이라는 의미가 이런 겁니다.
30만 건보다 아래로 나오면은 미국 고용 되게 좋다고. 30만 건보다 이상이 되면 미국 고용이 좀 안 좋네. 이 기준선이 되는 것이 30만 건이다. 근데 물론 이 기준선건이요. 이 기준되는 30만 건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사실 엉망이 되는 바람에 30만 건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지만 이제 어느 정도 실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안정이 되고 큰 폭풍이 지나가고 이제 좀 잔잔해진 상태에서 목요일 날 발표된 주간 신규 실업상정국 건수는 기준선 30만 건보다 훨씬 아래인 18만 4천 명이 됐다. 이 얘기는 미국 경제, 미국 고용이 너무 좋다. 미국 고용이 너무 좋으면 미국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걱정한다. 그래서 뉴욕 증시가 하락한 겁니다. 자, 이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다시 커지면서 내년 5월 달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50%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다음 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뻘짓을 보면 기존에는 2022년 6월 달까지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6월 달에 종료를 하겠다고 했던 그 발표를 이번 FOMC에서 변경할 것 같다. 어떻게? 6월이 아니라 3월로 3개월 앞당길 것이다. 그럼 결국 앞당기겠다라는 얘기는 채권 매입하는 그런 그 금액을 크게 늘리겠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굳이 테이퍼링이랑 금리 인상이랑 이게 따로 해야 되나? 무슨 따로 국법도 아니고 같이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왜 굳이 금리 인상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테이퍼링을 조기 종료를 시켜서 5월 달에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50%까지 올려놨을까? 여러분 내년에도 FOMC 회의가 1년에 8번 열립니다. 그러면 6월 달까지 테이퍼링을 종료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5월 달 FOMC 금리 인상이 50%니까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죠? 테이퍼링은 테이퍼링대로 6월 달까지 진행해서 6월 달에 종료하면 되고 내년 5월쯤에 금리 인상하면 되는데 굳이 금리 인상을 5월 달에 하기 위해서 6월 달에 종료하려고 했던 테이퍼링을 3월 달로 앞당긴다. 그래서 미쓰리가 생각했을 때 요것들 봐라. 요게 금리 인상할 생각이 없구만. 그냥 금리 인상은 달러화 강세를 지속시키기 위해서 그냥 멘트 치는 거지 금리 인상할 생각이 없네. 왜냐하면 금리 인상이 FOMC에는 지금 굉장한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3월 달에 조기 종료하고 5월 달에 금리 인상 하지 않겠나. 이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생각이 지금 시장에서 돌고 있습니다. 자, 12월 10일 금요일 날 미국에서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 지수 CPI 지수가 전월 대비 0.7% 증가될 것 같고 전년 대비 6.7% 증가될 것 같다. 자, 여러분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 전년 대비 증가된다는 얘기는 인플레이션 우려감을 자극할 수 있는 요인이겠죠. 제가 아까 금리 인상을 5월 달에 할 것 같은 가능성이 50%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내년도 일정들을 쭉 체크를 해봤더니 여러분 내년도에 베이징 올림픽이 있잖아요. 베이징 올림픽이 시작되는 때가 그러니까 베이징 올림픽이 진행되는 기간이 2022년 2월 4일부터 20일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2월 달이더라고요. 이건 갑자기 여담인데 지금 미국이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 했잖아요. 그러자 이제 영국 같은 우방국들, 미국 우방국들이 같이 동참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궁금한 건 우리죠. 대한민국 어떻게 하지? 책에 지금 입장이 난감하게 됐습니다. 청와대에서 뭐라고 했냐면 아직 우리는 정해지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예전에 방송에서 이런 얘기 해드렸을 거예요. 여러분. 미쓰리는 트럼프 대통령 재선은 안 될 것 같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되면 트럼프 대통령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사람이라는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요즘 조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한테 군사력 증강한다고 걱정된다고 니네 계속 그렇게 하면은 경제 제재한다 이런 식으로 경고하고 있고 중국을 상대로는 또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을 했습니다.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은요. 그래도 푸틴이랑 러시아랑 친했잖아요. 근데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과 러시아랑 다 같이 동시 패션으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대단한 노인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베이징 올림픽을 보이콧했고 우방국들의 어찌 보면 참여를 이렇게 좀 무언으로 자극하고 있지 않습니까? 난감한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 조심스럽게 미쓰리 생각대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만약에 정책자면 이런 카드를 쓸 것 같아요. 우린 지금 엄청나게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중국 눈치도 봐야 되고 우리는 미국 눈치도 봐야 돼요. 이 한반도라는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지금 이 하늘에 떠 있는 두 개의 태양, 곧 이제 어느 쪽 태양이 이제 먼저 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중국과 미국이란 두 나라 사이에서 샌드위치 사이에서 엄청나게 눈치를 보고 있는 나라인데 조 바이든 대통령의 보이콧의 무언의 압력이 우리나라로 하여금 굉장히 힘들게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대한민국 중국 눈치를 보는데 대한민국도 보이콧하겠습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베이징 올림픽에 참여를 하면 미국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좀 멋있는 시나리오가 있지 않을까? 저 혼자서 생각해봤던 게 이거죠. 2018년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 때 김여정이 개막식에 참석했잖아요. 김정은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2022년 베이징 올림픽 때는 올림픽 개막식 날 김정은이가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에 참여하면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도 베이징 올림픽에 참여하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그래 베이징에서 김정은과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서 정상회담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이 뭐라고 할 거예요? 우리 쪽에서 잘 작전을 짜서 김정은은 지금 베이징 올림픽에 참석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한테 우리 베이징에서 우리 대통령이랑 북한의 위원장이랑 만나서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논의할 거고 평화 통일 얘기할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상회담을 베이징 올림픽에서 아주 멋있게 한번 계획을 짜고 있어. 그러면 미국에서 가만히 있겠죠? 입 닥치고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전 조심스럽게 모르겠습니다. 미쓰리가 예상하고 있는 대로 진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하시지 않는다면 이런 플랜을 가지고 한다면 대한민국은 미국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베이징 올림픽에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쓸데없는 생각이었고요. 어쨌든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해드린 이유는 지금 나오는 시나리오가 어쨌든 지금 당장 중요한 거는 다음 주 FOMC 회의입니다. 그런데 5월 달에 금리 인상이 50% 지금 가능성이 있다. 2월 달에 베이징 올림픽이 열린다. 중국이 베이징 올림픽을 성대하게 성공한 다음에 중국의 경제가 막 좋아질 거라고 막 떠벌리고 그러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더 우려가 될 거고 그러면은 5월 달에 금리 인상한다. 대략 이런 시나리오로 5월 달 금리 인상 가능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어린 반푼어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앞으로 이제 방송을 통해서 계속 전해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방송을 자주 하지 않는 이유가 또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똑같은 얘기 많이 되풀이하잖아요. 예. 할 얘기 거리가 없는 게 아니라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시황을 큰 그림을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그렇게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막 움직이지 않는, 왔다 갔다 하지 않는 시황을 가지고 움직이려다 보니까 설령 그게 틀리더라도 틀리면은 왜 틀렸는지 인정하고 앞으로 추후에 바꾸면 되지만 중간에 뭐 증시가 빠지니까 더 빠질 거다, 올라가니까 더 올라갈 거다, 갑자기 빠졌다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오른다고 했다. 저는 이런 사람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워낙 이번 주 한 주도 지금 쭉 지나오니까 미쓰리가 오늘도 어찌 보면 지난 한 주 동안 했던 얘기 또 되풀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똑같은 얘기를 사고 우려먹듯이 자꾸 하게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방송을 오히려 더 자주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부분도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고, 예, 대신에 미쓰리는 시장이 좀, 예, 힘들 때, 불안할 때, 그때는 정말 필요하면 하루에 2번, 3번이라도 올려드릴 겁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오늘 방송은 여러분, 고용지표 잘 나왔고, 금요일에 인플레이션, 네, 관련된 CPI 발표될 거고요. 그래서 뉴욕 증시 하락한 겁니다. 라는 거를 좀 전해드리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한 주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아무리 미쓰리가 여러분에게 실망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예, 좀 올려주십시오. 제가 그리고 아주 짧게 저는 제 얼굴은 올리지 못하고, 예, 저의 정신적 지주인, 예, 행운이 영상도 좀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요. 그런 것도 좀 봐주시고, 예,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이제 다음 주를 준비하면서 금요일 뉴욕 증시와 다음 주 플랜을 챙겨서 또 짠하고 나타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고맙습니다.